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북권 뉴스입니다. 저희 여수 MBC가 여순 사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저널리즘 기획을 4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순 사건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70년 특집 공공저널리즘 기획 가려진 시간 보여있는 눈물. 먼저 주 단위로 소주제를 정해 다양한 형태로 짧고 쉽게 매일 방송하는 새로운 형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사적 사실 중심으로 배열하고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그 통찰력 있게 여순에 대한 내용을 좀 보여줘서 대단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여순 사건을 기획적으로 해서 매일 방송해 주는 것은 굉장히 지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뜻깊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공감대와 의지가 더욱 잘 섞이고 결집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항상 뭐 그런 주기를 떠나서 평상시에도 또 항상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언론도 또 우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들이 유족의 입장에서 또는 뭐 그 역사적 관점에서 뭐 이런 관점별로 좀 놓여져도 그러니까 뭔가 좀 다양한 시각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궁극적인 치유와 화해를 위해 시민과 언론이 더 멀리 보고 함께 가자는 제안은 여수 MBC의 공공저널리즘 기획의 의도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단시대의 아픔의 어떤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통일을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단추를 이 남도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어떤 기원, 시원을 언론에 세주면은 지역민에서 바랄 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여순 사건은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 국민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까지 좀 조명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립의 관점보다는 용서와 화해의 시각을 부각시켜달라. 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도해달라는 의견 등도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 시민 무료 입장 계획에 대해 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국가정원과 나간읍성 등 주요 관광지에 시민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3건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는 환경보전정책과 맞지 않고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안건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무료 입장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와 의회의 입장 차이가 커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여수 웅천 택지개발 사업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에 따르면 최근 송하진 의원이 웅천 택지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운영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한 의원들은 지난 2015년 웅천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증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시민단체가 웅천지구 특별위원회 구성안 부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 의회 운영위원회가 웅천 택지개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부결시켰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오염시킨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협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선 여수시 의회가 모든 투표를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에 친환경 식품 유통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편법과 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2012년 6월 서울 강남에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를 개장했습니다. 지역의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서였습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자본 등 11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전남도에 귀속되고 2030년까지 18년 동안 사업 시행자가 운영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유통센터는 원래 취지대로 전혀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수축산물 판매에는 소홀한 채 임대 수익에만 치중하는가 하면 지역 농수축산물이 아닌 수입 농산물과 타시도 농산물, 공산품까지 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하 냉동 냉장 시설도 수입 상품 창고로 임대됐다는 의혹에 공기업도 아니면서 공기업처럼 이미지를 홍보하고 불법 증축이 적발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과징금까지 부과받았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 법리 판단을 도에서 하고 지금의 민간 사업자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우선 유통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한 다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난 유통센터 운영이 2030년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전남도의 정책적 판단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에 공급되는 154kV의 전력시설이 지중화됩니다. 광양시는 오늘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 건설지사와 광양항 배후단지의 154kV 전력 공급시설에 대한 지중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양항 배후단지 전력 공급시설 설치 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장비 설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곳 가운데 580여 곳에만 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으며 전남은 1,000여 곳 가운데 10곳에만 설치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단속장비와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습지도시 인증의 의미 등을 살펴보는 공동기획보도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생태계 보고인 제주도 동백동산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이 유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주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상록 화렵수림 지대로 이름난 제주시 조천읍 동백동산. 동백나무 10만 그루가 자생하는 이곳에는 부실 잡밥나무와 종가시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존재하고 곳곳에 형성된 습지에는 순채와 통발 등 귀한 습지식물이 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통발 알죠? 식충식물인데 얘네들은 벌레를 먹은 거예요 지금. 검은 색깔. 동백동산의 생태적 가치가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주민들이 해설사로 나서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 그대로 너무 잘 보존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잘 관리하시고 이런 곳이어서 아주 너무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동백동산은 2011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고 세계 지질공원으로도 인증돼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에 도전합니다. 습지도시로 인증받으면 동백동산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조천읍 전체에 생태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을 국가 지원으로 조성할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촉에 람사르 브랜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보러 오는 여행자나 아니면 교육을 위해 오는 교육자들로부터 어떤 지역 주민들의 지역 경제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나는 생산물들의 신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죠. 람사르 습지도시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25일 두바이에서 열리는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수시가 남북 교류 사업을 지원할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경제와 교육, 농업부서 등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남북교류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 개척 활동을 펼쳐 1,6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상하이와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에서 전남 지역 중소기업 9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올 들어 세 번째 중국 시장 개척 활동에 나서 모두 15건 1,657만 달러의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전라남도 상해통상사무소 및 한국무역협회 광주 전남지역본부의 사전 시장조사와 우수 바이어 발굴의 성과라며 특히 광저우에서는 호남 향후회 등의 협조로 800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2018 광양만권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97개 기업이 참여했고 전남 동부권은 물론 광주와 목포 등에서 구직자 1,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52개 기업은 현장 면접을 통해 150여 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업체 역시 사후 면접을 통해 7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흥군이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달 초 과역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고흥 전통시장과 녹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총 3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급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흥 전통시장 생선구이 브랜드화 사업과 녹동 전통시장의 건어물 냉동 보관창고 신축 사업 등 전통시장 정비와 환경 개선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신고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지난 13일 녹동읍의 한 식당에서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 53명이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여 지금까지 34명이 치료를 받았고 19명은 2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일주일이 지난 어제 전라남도에 식중독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식중독 등 집단 질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질병관리팀과 식품의학과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초동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 홍보를 위한 이벤트로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올해 말까지 구봉산 전망대와 광양 와인동굴,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 8개 관광지를 둘러보는 스탬프 투어를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스탬프 투어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탬프 엽서 완성자 100명에게 관광기념품을 배송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순천으로 유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 홍보, 우수 사례와 성과 공유 전파를 위해 2019년 도시재생 한마당 유치에 나서 순천으로 유치했습니다.